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웹툰이라는 장르가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 나아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중심에 늘 묵묵히 그러나 강렬하게 자신만의 색을 지켜온 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생과 이끼,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파인의 윤태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작품이 어떻게 영상화마다 성공을 거두고 또 어떤 철학으로 작품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다른 작품은 금세 사라져버릴까? 윤태호 작가의 이름 앞에는 늘 슈퍼 IP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만큼 작품 하나하나가 영상화되며 성공을 거두었고 독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왔다는 뜻일 텐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윤태호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작품에는 판타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늘 땅에 발붙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크리처물이나 비현실적인 대전제를 세우고 그 속에서 실험을 하는 대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속의 인간 군상을 깊게 들여다보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작품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 그래서 독자들이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윤태호 작가의 작품이 캐릭터 맛집이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물을 만들 때 단순히 플롯에만 매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연보를 쓰고 출생 연도부터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까지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적 사건이 있었는지도 적어둔다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은 더 이상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사람처럼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생의 장그래를 내 옆자리 동료처럼 느꼈고 파인 속 촌뜨기들을 어쩐지 낯설지 않은 이유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은 1977년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선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근면 성실하지만 어쩐지 서툴고 그러면서도 간절한 촌뜨기들의 이야기가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줍니다. 원작 웹툰 파인은 사실 연재 당시에는 큰 흥행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공개 이후 조회수가 무려 58배, 매출이 26배 증가했습니다. 윤 작가는 아내와 함께 수익이 26,000원일까 26만원일까 농담을 나눴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애정은 컸지만 수익은 거의 없었던 작품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다시 조명받으며 독자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빛을 보지 못했던 작품이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는 순간 그건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작가의 꾸준한 진심과 노력이 결국 보답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대 유행어에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연재할 때 유행어나 당시 정서를 넣으면 작품이 금세 낡아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생 시즌 1 이후 이런 점을 크게 반성했고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다 막히면 전작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독자와의 소통에서 위로를 얻고 반성을 통해 더 나은 글을 쓰려는 태도, 이런 자세가 있었기에 윤태호 작가의 작품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현재형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태호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심으로 그려낸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비록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더라도 꾸준히 묵묵히 쌓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품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당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윤태호 작가의 파인처럼 여러분의 시간도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날이 올 테니까요. 앞서 저희는 윤태호 작가의 작품 세계와 파인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과정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의 배우진과 캐릭터에 대해 작가가 직접 밝힌 솔직한 소감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작품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될 때 캐스팅 소식을 듣고 이 배우가 왜? 하고 의아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윤태호 작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드라마 버전 파인에서 임수정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진심으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작가가 느낀 놀라움과 동시에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겠지요. 윤 작가가 언급한 캐릭터는 바로 양정숙입니다. 원작에서는 처참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야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발버둥치는 캐릭터죠. 그래서 윤 작가는 양정숙을 만들 때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날 선 표정을 떠올리며 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 자신의 작품 이끼 속 이장님의 눈빛, 즉 사백안 눈으로 그려낼 정도로 차갑고 강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임수정 배우는 늘 고운 이미지와 우아한 분위기로 사랑받아온 배우 아닙니까? 윤 작가 역시 그 점에서 놀랐던 겁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배우가 이렇게 처참한 인물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작가는 실제 촬영장을 찾았을 때 임수정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에 품었던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수정은 우아함을 무기로 삼아 양정숙의 복잡한 내면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출신 성분을 지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님이라는 연극을 유지하는 인물. 윤 작가는 완성된 시리즈를 보고 이게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원작과는 다른 결을 지녔지만 그만큼 더 입체적이고 새롭게 살아난 캐릭터였던 겁니다. 임수정 배우만이 아닙니다. 윤 작가는 이번 파인에 참여한 배우들을 두고 연기 차력쇼였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류승룡, 양세종, 이동휘, 김희성 같은 주연 배우들은 물론이고 조연 배우들 역시 잊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죠. 특히 김진욱 배우가 연기한 복근이, 그리고 원현준 배우가 맡은 부산 레슬러팀 코치는 윤 작가에게 보물같은 발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젠가 제가 하드보일드나 누아르 작품을 한다면 꼭 이 배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며 아낌없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 동방신기의 윤호. 윤 작가는 그가 맡은 벌구 역할을 언급하며 초반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벌구가 밈으로 퍼져나갈 만큼 초반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작가에게는 몰랐던 배우들을 새롭게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고, 우리나라 영상 산업이 위기라고들 하지만 좋은 배우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나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좋은 작품은 좋은 배우를 만나 더 빛난다. 윤태호 작가의 탄탄한 원작이 있었기에 배우들은 새로운 해석으로 캐릭터를 살릴 수 있었고, 그 배우들의 몰입과 열정이 있었기에 원작은 다시금 재조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작가는 이 길에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얻었지요.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려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걱정으로 주저앉아 계시다면 오늘 윤태호 작가와 배우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더 깊은 문화연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